못하고 막 이래갖고 집에서 얘가 자꾸 아프고 하니까 얘한테 공부하지 못하게 수학 도구를 다 없애고, 그리고 주변에 뭐 이것저것 다 없애고 식이요법으로 비스켓을 줬대. 몸에 좋은 뭐 이런 거 조합한 비스켓이지. 요것만 먹으라고 해서 방에다가 비스켓만 넣고 침대에 딱 놨대. 그랬더니 양페르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다 조각 내서 수학 계산하는 용도로 썼대. 그 정도로 몰입이 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몰입이 심했냐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 땀이 나면 칠판 지우개로 얼굴에 땀을 닦고 손수건으로 칠판 닦고 막 그랬대. 그리고 또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강가에 돌 갖고서는 막 계산을 막 기록하고 있었나 봐. 하고 있었는데, 회중시계 알아 혹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 이렇게 동그랗게 넣었다 뺐다 하는 시계, 회중시계. 옛날에는 손목에 안 찼거든? 회중시계 이렇게 주머니에 걸어갖고 다니는데, 시계를 보니까 강의 시간이야. 그래서 돌을 갖고 있던 돌을 갖다 강물에 집어던지고 막 강의실로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회중시계를 물가에 던져버리고 돌을 막 들고 뛰어왔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고, 얼마나 좀 엉뚱하고 허당 기질이 많았냐면, 뉴턴도 그랬는데 이 사람도 회중시계를 계란인 줄 알고 삶아 놓기도 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자기 강의실 교수 그 방에 갔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재 중이라고 적혀 있었대. 자기 그 방에. 근데 거기에 가서 부재 중이라는 걸 보고서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갔대. 자기 방인데도. 그 정도로 뭐 하나 몰입하면 다른 거를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대. 이과 계열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 이과 계열 사람이 하나에 딱 생각하면 다른 거는 정말 허당인 경우고, 심지어 말도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갖고 막 코딩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앙페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뭐 나머지 것들 다 빼고, 자, 암페어의 기호는 강도를 뜻하는, 강도,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기호로는 A라고 적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옛날에 요거 애들이 못 외워서 선생님들은 애들은 암페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반응이 쌀랑합니다. 자, 근데 요 암페어라는 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은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전하는 전자였잖아. 그치? 우리가 1암페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도선 단면도에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이 도선에 쑥 지나갔을 때 강도를 1암페어라고 얘기한대. 근데 요거 숫자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떤 과학자가 자기만의 단위로 묶어버렸어. 1하고 C라고 적고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1쿨롱, 1초 동안 지나간 거를 우리가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쿨롱은요, 책에서 지금 빠져 있으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요거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자, 1초 동안에 요만큼 지나간 걸 1암페어라고 했으면, 만약에 1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1초 동안 지나갔다. 이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요거 비교해봐. 1초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거 없고, 똑같으니까 비교할 거 없고, 몇 배야? 2배지. 2배니까 요거는 2암페어. 근데 문제에서는 숫자로는 표현을 12.5라고 안 하고, 여기 숫자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약속을 했어. 소수 한 자리만 냅두고 뒤로 다 밀기로. 1.25 곱하기 10에 그럼 몇 승 되는 거야? 하나가 올라가지지? 19승. 이렇게. 요게 2암페어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거를 2초 동안 지나가게 했다. 그럼 이건 몇 암페어니? 라고 물어본다면, 1암페어라는 기준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 1초에 지나간 양만 물어보는 거거든? 2초 동안 요만큼 갔으면 1초에는 얼만큼 갔을까? 찍 하면 얼마야? 6.25 곱하기
시대 18개 1A만큼 갖겠구나. 1초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다. 여기 문제집에는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암페어 단위 미리암페어 I라는 기호를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하의 흐름. 이걸 1A라고 하는데, 자, 얘가 도선을 막 지나가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실험을 했어. 자, 여기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 전구 하나 설치하고, 여기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 옆에 전구 하나 설치하고, 스위치 생략하고, 전지 이렇게 연결했어.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전류 이렇게 가는 거 맞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에서 측정한 값 보니까 1A가 지나갔어. 그리고 나서 여기 측정하니까 1A가 지나갔어. 이건 무슨 소리야? 양이 변함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전지가 오랫동안 되면 전지 다 달았다, 건전지 다 썼어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뭔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요 실험 결과가 나타내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전과 후가 똑같이 숫자가 유지되는 거야. 이게 무엇의 차이냐면 얘가 힘이 있어서 흐를 때가 있고 얘가 힘이 없어서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거야. 멈춘 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전하가 전구 회로도를 돌면서 사라지거나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후 일정하게 유지된다 해서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자, 이게 옆으로 일자로 연결된 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전류계 설치하고 전구 하나 설치하고 자, 전류계 하나 설치하고 여기 전구 하나 설치하고 전류계는 얼마나 흘러갔는지 요거 재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A만큼의 전류가 흘러갔고 여기에서 5A 전류가 측정이 됐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길이 2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흘러가요. 길이 2개면. 우리 왜 풍선 말고 튜브? 이번에는 케찹을 우리 집 새는 부리가 뾰족해서 별걸 다 뜯어 놓거든? 오, 새가 있는데 새가 치약을 그렇게 좋아해. 치약 튜브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부리로 물면 요 부분에서 구멍이 막 나.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막 치약을 아무 데나 놨다가 새가 뜯었어. 그리고서 나중에 막 짜보면은 요 손으로 잡고 싼 여기에서 막 치약이 새어나서 손에 막 묻어. 이런단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케찹통이 있었는데 구멍이 2개가 있으면 내가 얘를 짜면 2개의 구멍으로 케찹이 새어나오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길이 2개면 막 밀어주는 이 전자,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양쪽으로 전자가 나눠서 가게 돼. 그럼 위에 이만큼 측정이 되고 다시 합쳐졌을 때 5가 됐으면 얘는 얼마로 측정이 되냐? 예측컨대 3A가 측정이 되겠지. 실제 측정에도 똑같이 만나요.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거는 얘가 모여서 다시 만나는 게 얘 더하기 얘는 얘와 반드시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설치하면 이건 몇 암페어 측정될까? 5A. 얘가 어디서 갑자기 7이나 8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5였으면 2A였으면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가서 전체 다시 만날 때 전체의 양이 변함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전하량은 변함이 없다. 이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뒤로 넘어갈게요. 잠깐 밑줄 칠게요. 전류의 방향, 전지의 방향, 이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서 별표 쳐줘. 맨 위에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노란색으로 맨 위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묶어서 별표 쳐주세요.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네모 쳐주세요. 전류의 세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많아지는 게 아니라 1초로 계산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해볼까? 내가 같이 해볼게요. 전류는 무엇의 흐름을 말하며 전하의 흐름을 말하며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연결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한다. 전류는 전지의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며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다.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적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1mA는 몇 천 암페어이다. 1000분의 1암페어이다. 1암페어는 1000mA고 자, 1mA는 1000분의 1암페어다. 얘가 더 큰 단위인 거지. 1000만큼 더 큰 단위예요. 그래서 답이 1000분의 1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봐. 90페이지 전압. 아까 잠깐 물의 흐름에서 물의 높이 차는 전압과 같다. 여기에서 전압의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게 누구라고 했어? 전자라고 했지?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걸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가 흐를 수 있게 에너지를 주는 것. 에너지라는 게 힘인 거잖아. 이게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전류라는 건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해서 비유하기를 물의 높이차로 비유하는데요. 자, 두 개의 수조를 연결을 하고 한쪽에는 물이 많고 한쪽에는 물이 작고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서 미느님에서 옆으로 채워져서 같아질 때까지 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지.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높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건 마찰전기, 정전기와 같은 개념이고 얘에다가 펌프를 연결해줘. 자, 펌프를 연결해주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린댔지? 위에 있는 물을 옆으로 넘겨주면 얘가 높은 물이 돼서 얘를 또 밀어내겠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또 옆으로 가서 떨어져서 계속 물이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지. 이 펌프가 전압이라는 수압이라는 걸 제공해서 계속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자, 무엇을 밑줄 치냐면 전압,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적고 전자가 흐를 수 있게 에너지를 주는 것,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뒤에 지문에 요런 말이 나오면 얘는 전압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펌프가 아래에 있는 애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잖아. 펌프에 선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에는 공기를 밑으로 밀어넣고 공기를 밀어넣으면 여기 있는 물이 공기에 밀려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펌프의 역할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전지가 펌프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지. 그래서 회로에서 전압을 유지하는 전지, 자, 무엇을 밑줄 치냐면 펌프, 물의 높이차를 계속 유지해주는 장치. 그 밑에 전지 밑줄 쳐주세요. 전지가 요 역할을 하는 거야. 전압을 전지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물의 높이차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펌프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전지 다 썼다, 이거 다 됐다, 저거 틀렸어, 시간. 다 썼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건전지 무슨 소린지 알아 이거? 전지 다 썼다. 전지는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야. 왜? 맞아, 비슷해.
요거 다 쓰고 오래된 거 보면 요 하얀색 가루 나오는 거 봤어? 안 봤어? 얘가 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양이온, 음이온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양이온이 잔뜩 있고 얘가 음이온이 만들어. 계속 반응을 하는 거야. 얘하고 반응 물질이. 근데 요게 반응이 다 끝나서 반응할 게 없으면 압력을 주지 못하니까 흐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흰색 얘 반응하고 남은 결합물들인 거야. 더 이상 극을 형성할 수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앙금 같은 존재겠지? 염을 형성한 거지, 염. 자, 그리고 이 전압에 대한 기호 단위도 보셔야 되는데요. 전압의 기호는 똑같아. V라고 적고요. 단위도 V라고 써요. 이것도 과학자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인데 엄청나게 길어. 어디 있더라? 볼타. 자, 볼타 이름 적어볼게.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볼트라고 하잖아. 볼타는 사람 이름. 앙페르를 앙페어라고 하듯이 영어식 발음으로 바꿔놓는 거지. 자, 볼트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 풀네임이 뭐냐면 맞아. 알렉산드로, 주세페, 안토니오, 아나스타시오 볼타래. 그래서 인터넷에는 알렉산드로 볼타 이렇게 줄여서 나와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백인인데? 흰색 아프리카 사람. 흰색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볼타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이 볼타는 전압, 전지, 요 전기 성질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하고 이 볼타하고 친했던 생물학자가 있대. 칼벤이야? 이 두 사람이 되게 절친이었는데 칼베니아가 개구리 뇌에다가 전기 신호를 주니까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걸 실험을 했어. 그래서 이 뇌에는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칼베니즘이라는 자기만의 이 논문을 만들어냈대. 그래서 요게 나중에 뭘로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지냐면 프랑켄슈타인 그 영화의 기본이 됐대. 프랑켄슈타인이 뭐야? 사람 죽었는데 전기 자극해서 사람 살려내는 거잖아.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 응?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해서 볼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뇌 조직이 이렇게 자극을 받네? 전기 자극을 받네? 근데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했더니 얘도 전기 자극이 통하네? 뇌 신경이 아니라 전기 자극을 받는 애들은 특정 물질일 것이다 라고 해서 되게 절친이었는데 요것을 반박하고 새로운 논문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 찢어졌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볼타가 조금 더 연구한 바에 의해서 사람의 몸에서도 뇌 일부 신경 조직은 전기적 자극을 수용하고 이게 금속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 자, 어쨌거나 이런 일화가 있고, 자, 해서 기호 V 둘 다 쓰고요. 얘도 미리볼트, 볼트 있는데요. 얘랑 똑같이 1000만큼 차이가 나요. 해서 자, 전압이라는 거 V라는 기호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전지는 전압을 제공하는 건데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쓸 수도 있고 강하게 쓸 수도 있고 막 그렇대. 자, 어떤 데 보면요, 손전등. 캠핑 가면 손전등 여기 요즘은 그렇게 큰 거 안 쓰지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대빵 컸어. 대빵 크고 여기다가 대빵 큰 거 하나 딱 들어갔거든? 대빵 큰 거 하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좀 작은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두 개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손전등이야. 손전등이야. 여기 막 빵빵 빛나고. 이 전지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직렬 방법이라고 해. 이걸 회로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를 옆으로 연결한 거 이거 직렬 연결이라고 하거든. 자, 도선의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가로 방향이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힘을 갖는 방향이 세로 방향이야, 가로 방향이야? 가로 방향으로 동일하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하고 나란해서 밀어주는데 더 밀게끔 힘을 더 더해주게끔 해줘서 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밝은 빛을 낼 때, 강한 힘을 낼 때 우리가 이 직렬 연결을 쓰거든요. 대체적으로 언제냐면 오래 쓸 필요 없고 빛만 밝게 잠깐 나면 되는 거. 손전등이 그렇고, 그리고 왜 화장실처럼 오래 쓰지 않는 거. 거실은 항상 틀어놓잖아. 요즘 우리 LED 막 이런 거하고 개념이 또 달라. 옛날에는 니네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안 봤어?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해갖고서는 여기 똑딱이 달려갖고 톤을 눌렀다 뗐다 해갖고 불 켜지었다 꺼졌다 하는 애 있거든? 해서 잠깐씩 쓰는 애는 이렇게 직렬 사용하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는 게 좋잖아. 얘 그렇게 전기가 막 크게 소모되는 애가 아니라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되어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거 뭐냐면 얘는 무슨 관계냐면 병렬 관계야. 병렬은 회로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전기 회로도의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가로 방향인데 자, 전자만 이동하는 거, 전자에 힘을 주는 걸 보면 전자가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니야. 아래에서도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힘 이만큼 오고 아래에서 이렇게 힘 오면 힘의 효과가 커질까 작아질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보다 얘가 힘의 효과가 작아지지 않겠니? 마구마구 일직선에는 마구마구 흘렀다고 치면요. 얘는 위에서 떨어지려는 힘, 아래에서 밀고 올라가는 힘에서 여기서 힘이 중간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상쇄돼서 없어진다라는 말을 혹시 알아? 상쇄. 얘가 힘이 약해진다는 거야. 한 점을 두고 힘을 서로 반대로 두면 힘이 약해지잖아. 한 점을 주고 힘을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두면 힘이 강해지잖아. 근데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힘이 서로 부딪히면 힘이 약해져서 중간 형태의 힘으로 감소가 되거든? 해서 콸콸콸 쏟아지지 않게 힘이 조절이 되면서 전류가 일정량 흘러 쫄쫄쫄 오랫동안 조절될 수 있게끔 해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뭐 리모컨이나 요런 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전압이 구해지는 방법이 요 형태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AA 건전지 정도는 하나에 1.5V야. 얘를 갖다가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잖아? 그러면 1.5V의 힘 더하고 1.5V의 힘이 더해져서 얘는 3V의 힘이 돼.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여기 힘하고 서로 조절돼서 하나만큼의 힘으로 조절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여러 개 옆으로 매달렸어도 병렬 관계는 그냥 한 층만 계산해. 이렇게. 화장실 빨리 갔다 와. 자, 직렬은 방향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해서 연결할 때마다 힘이 세져요. 병렬은 얘네가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층과 같은 에너지가 발생해. 그래서 또 계산하는 방법. 얘가 하나당 1.5V라고 했어. 얘를 갖다가 내가 하나, 둘, 네 개를 연결했어. 몇 볼트야? 6V. 얘는요, 전지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압이 계속 커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더해지는 만큼 전압이 세진다. 근데 만약에 병렬 관계야? 네 개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는 힘, 여기서 떨어지려는 힘, 여기서 양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냥 하나의 효과만 만들어내. 그래서 얘는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한 개만큼 해. 즉 1.5V만 나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잖아. 전지의 수가 마구마구 늘어도 전압은 일정한 이런 상태가 나와요. 한 개도 1.5V, 두 개도 1.5V, 세 개도 1.5V. 그럼 여기서 응용. 정환아, 요렇게 연결하면 몇 볼트가 될까? 하나? 하나에 1.5V라고 치면 1.5V가 직렬인데 얘 길이는? 한 층만 계산하면 돼. 1.5 더하기 1.5 얼마? 3V야. 이 계산 되니? 응. 주아야. 자, 요거 몇 볼트일까? 하나에 1.5V면 얘네는 직렬 관계니까 더하고 얘도 더하고 밑에 거는 무시하고 2V? 얘하고 얘는 직렬이잖아. 얘 지금 두 개 매단 거거든? 여기 1.5 더하기 1.5 층이 여러 개 있어도 여기 4개가 매달려 있어도 두 개만 계산해줘. 그래서 한 층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3V, 옆에는 또 어떻게 직렬이잖아. 그치? 1.5 더해서 전체 몇 볼트? 4.5V. 자. 내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준재 몇 볼트? 맞아. 네가 얘기하는 거 맞아. 자신 있게. 나 들었는데 네가 정답 얘기하는 거? 아까 너 뭐 3이라고 안 했는데? 아까 3이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볼트야? 얘가 하나에 1.5V니까 1.5 더하기 1.5 얘는 층이 여러 개 있어도 그냥 하나만 계산하라. 얘 1.5V. 그래서 3 더하기 1.5에서 4.5. 자, 용재가 내가 듣기로 똑똑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걔가 머리 좋아요 라고 했어. 이거 몇 볼트? 안 배웠지? 자, 눈치껏 때려 잡아봐. 3볼트? 아닌데. 자, 1.5볼트? 우여가 6볼트. 준성아, 요거까지 몇 볼트야? 요 앞에 거지만. 요거 떼고.